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482명을 기록해 이틀째 2,000명대 중반대를 이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증가세는 예상됐으며 백신 접종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돌파 감염 비율도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13일 만인 어제 발사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3단 엔진 조기 정지는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때문인 것으로 1차 결론 내렸는데 최종 미션 실패 원인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가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요소수 매점 매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상들의 친환경 결의가 말잔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전보다 185명 줄긴 했지만 확산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2,45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98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4%로 충남과 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2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91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 현재 36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4천여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80.5%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7만 5천여 명이 늘어서 접종 완료율은 75.9%로 집계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오늘부터 안전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대학별 전형을 위해서 집중 방역 관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18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특히 수험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또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의 집중 방역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전국 320개 입시학원과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서 수험생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늘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또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10대도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라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이라 백신 접종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 시작하는 추가 접종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판단에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10대 백신 접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급증하면 위접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에서 사망에 이른 확진자 1,735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94.1%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16살에서 17살 접종률은 47.8%로 4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지만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예약률도 현재 28.4%에 그쳐 정부는 이달 12일까지인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접종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어느 곳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적돼 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확인된 셈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파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내일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몰 같은 비대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에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거리두기의 여파가 여전한 건데 그래도 일상 회복을 맞아 조금씩이나마 기대감이 감돕니다. 재택근무가 끝난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후나 명동은 워낙 공실이 많고. 일상 회복에 따라 이제 대면 소비는 점차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잘 나가던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소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9조 원 정도 줄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며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액이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유는 어떨지 우선 배달 앱이나 인터넷몰 등의 비대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들이 이미 편리한 경험을 한 만큼 성장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여도 저희는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그 예전의 상황과 큰 차이 없이.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조사를 봐도 열의 8은 코로나 종식 뒤에도 비대면 소비를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통제가 풀리며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린 대면 소비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쪽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면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면 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수록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등의 음식 서비스는 감염 공포에 둔감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관련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성장세 역시 여전할 거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 그새 익숙해진 비대면이냐, 그동안 참아온 대면이냐, 일상 회복을 맞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환경부는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 매석을 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 판매하거나 또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또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병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 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서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드는 요소 재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정도로 거의 바닥났고 또 요소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보다 요소수 없어 차가 멈출까 봐 더 걱정인 요소수 대란. 요소수는 요소에다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데 본격 확산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3, 4일 뒤에는 멈추고 운행을 못해요. 요소수가 없어서. 아니 말도 못하죠. 우리 생계가 위협받죠. 중국 당국이 세관에 내린 공문입니다. 별도의 검역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나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을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올 들어 호주산 석탄 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자국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 요소 수입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산 비중이 커져 9월까지는 97%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에 이어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에다가 요소를 수출해버리면 어쩌면 자기들이 모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가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좀 수출을 해다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국내 한 비료업체 창고 모습입니다.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생산 물량을 위해 유지해온 업체 전체의 재고가 평상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 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 마무리돼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해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정지는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발조기 이후 첫 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1차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으로는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한 체계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행 데이터 2,400여 개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저하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조사위는 최완석 황우영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는 일단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원인 규명이 완벽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호는 최종 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내년 5월 0.2톤의 소형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각국 정상들이 떠나자마자 환경보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감축 등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말뿐인 친환경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난 글래스고 거리를 환경운동단체 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시위대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ere with XR to protest about that, to protest about greenwashing that is actually a big problem on the COP26. We want real actions.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회사의 투자에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보호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ther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profess to be doing things to save the planet when actually they'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다리기와 주사위 던지기 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 기후를 놓고 벌이는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지 시각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NN은 최신 미 인구조사국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5세에서 11세까지로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되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4%인 3억 883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 CDC의 승인이 떨어진 것과 거의 동시에 코네티컷주에서 6명의 아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아동병원은 CDC의 백신 승인 뒤 백신 예약 신청이 몰리면서 11월 말까지 3만 7천 건의 예약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3일 발표한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2만 1,6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유럽이 6% 늘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미주와 서태평양이 각각 3%,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지중해는 신규 확진자가 12% 감소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각각 9% 감소했습니다. 주간 신규 사망자는 5만 477명으로 전주보다 8% 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하루 전에 다녀간 확진자 1명 때문에 관람객 6만여 명이 핵산 검사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추가 감염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저녁 6시쯤 갑자기 코로나19 조사를 위해 입장이 금지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하루 전날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일단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관영 CCTV는 당시 놀이공원 안에 10,000명 이상의 입장객과 관리 직원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밤 11시 반쯤 핵산 검사가 마무리되자 관람객들은 22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전에 이미 다녀갔던 사람들까지 연락해 하루 전체 입장객 3만여 명 대부분을 검사했습니다. Totally that day we have almost 30,000 people in Disneyland the whole day. 여기다 하루 전날 다녀간 사람들까지 찾아내 6만 6천여 명에 대해 핵산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시는 교사와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 18개를 폐쇄했습니다. 앞서 재확산의 진원지 내임원구는 외지 관광객 9천여 명 전원을 숙소에서 그대로 격리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런 엄격한 방역이 과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을 허술하게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보다 미리 통제하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때 백신 접종률이 80에서 85%가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목표치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고강도 방역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2주 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번 발사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우주 독립 개발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누리호의 엔진 개발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환 책임연구원 모시고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